네, 안녕하세요. 정군의 야구 이슈다. 오늘 12월 12일 어김없이 일요일 녹화 중입니다. 오늘은 송재우 해설위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KBO 리그에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속속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일까지 현재 7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각각 어느 팀에서 또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또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또는 일본에서 그동안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각각 그 선수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LG 트윈스 먼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LG 트윈스에는 원래는 네. 외국인 타자가 영입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먼저. 타자를 네. 데려오러 갔었지. 그런데 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외국인 투수가 영입 발표됐습니다. 에담 플래코 본토 발음으로 좀 해주시죠. 에런 플로커. 와우. 아담 플러커. 정프로 발음으로. 아담 플러커. 80만 불이죠. 연봉 50만 달러에 인센티브 3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88게임에 14승 14패, ERA가 5.39인 선수입니다. 일단 아담 플로커에 대해서 송재우 위원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약간 평균보다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아주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이제 평균 구속 자체가 147km, 6, 7km 네. 구속이 나오고 있고 이 선수의 강점은 컨트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에서는 갈수록 투수의 구속이 빨라지고 있고 공의 무브먼트의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플로커 선수의 구위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 그렇게 되면은 실투가 나왔을 때 안타를 많이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회를 줬습니다만은 이제 5점대 평균 자책점을 보였고요. 국내에서의 통할 수 있는 모습은 다를 수가 네. 있겠죠. 근데 대비가 되는 건 이거 같아요. 켈리하고 수아레즈가 어떻게 보면 거의 지난 시즌 최강의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 아니냐. 네. 구위상으로도 그렇고 구위 자체가 앞선 말씀드렸던 두 명의 이 기존의 외국인 투수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명수 선장은 상당히 좀 노련하잖아요. 노련하기 때문에 아마 이 켈리하고 수아레즈 두 선수하고의 그런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우리가 한 명이라도 좀 확보를 해놓고 다른 선수 결국 이제 한 명은 데려왔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계약을 못 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 선수를 좀 압박할 수도 있고. LG 트윈스가 아직 외국인 타자 영입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정프로가 생각하기에는 LG에 필요한 외국인 타자 유형은 어떤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장타를 때리면 수비까지 좀 잘할 수 있는 유형의 타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알다시피 LG가 워낙 타격 지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뭐 큰 거 한 방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주고 라모스 선수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보호 선수도 네. 그렇고 수비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일루 수비도 잘 해주면서 어느 정도 타격에서 홈런 한 30개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타자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LG 타자들 야수들의 성적을 보시면은 딱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저는 김현수 선수하고 맞물려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FA 계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수 네. 선수가 이번에 이제 FA 자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까지 김현수 선수가 팀에서 가장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 중에 하나란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김현수 선수가 잔류를 하느냐, 아니면 타 팀으로 떠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쏟아 부어야죠. 물론 투수도 중요한데 네. 야수에서 장타 칠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송재우 위원은 네. 지금 LG가 플로코 선수를 영입한 네. 거 우리가 별점을 5개 만점이라 했을 때 몇 개를 줄 수 있을까요? 영화 평점 주듯이요. 네네. 자, 개인적인 의견이랑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3개 반을 주겠습니다. 오, 네. 일단 뭐 나중에 선수가 몇 개가 나온지 봐야지 이렇게 점수가 많이 준 건지 안 준 네.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럼 정프로는 별점을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LG에서 또 뛰어봤기 때문에 또 켈리 선수와 또 작년에 또 수아레즈 선수의 능력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영상만 봤을 때는 3점 별 3개 정도. 별 3개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이글스의 외국인 타자인 마이크 터크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이 선수도 꽉 채웠네요. 100만 달러. 타커맨 선수는 여러분 아마 메이저리그 보신 분들은 재작년 양키스에서 활약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2019년도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에런 저지 선수라든가
또는 뭐이 지안카를로 스탠튼 선수 두 선수가 이제 부상이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백을 너무 잘 메워줬어요. 작년, 재작년 조금 존재감이 떨어졌죠. 작년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갔었는데 단점은 장타자 유형은 아니었고요. 그 대신에 수비 능력과 주루 능력이 상당히 그런 걸 능해요. 능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제4의 외야수, 제5의 외야수로서는 상당히 수준급으로 평가를 받던 선수였는데 본인은 아마 주전으로 뛰는 그런 자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프로도 영상 보셨을 텐데요. 네. 타쿠만 선수 어떤 좀 특징이 있는 선수인가요? 수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위도 넓고 타격을 봤을 때는 장타 유형은 아니지만 컨택 능력이 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라인 드라이브로 맞아, 넘어가는 맞아. 홈런 타구를 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조금만 한국 무대에서 적응한다 그러면 홈런도 20개 이상 좀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를 지금 영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한화 특히 이제 시즌 막판 뭐 리빌딩에 들어가 있는 팀이니까 여러 선수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주전이다 확실하게 이렇게 딱 점을 찍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터커맨 선수가 와서 일단 수비적인 고민도 풀어주고 또 방망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를 중심으로 나머지 두 자리 주전을 찾는 게 아마 내년 시즌 네. 전지훈련 가서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정프로 보기에는 타쿠만 선수를 가리켜서 하나 시절에 제러드 호잉과 많이 흡사하다라고 네. 하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합니다. 네. 시즌 초에 첫 안타 개막전에서 번트 안타를 치면서 그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야구는 저기 숫자 게임이라고 해서 정강풀에 내 숫자가 4만 넘게 이상 찍히면 또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터커먼 선수도 개막하고 나서 2주 내지 한 달에 그 사이에 성적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그런 정프로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이 선수가 적응만 잘하면 20개 이상 홈런을 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구장의 규격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선수의 라인 드라이브가 담장을 넘길 수 있는 수치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도 적응 잘하면 20개 이상은 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 이글스의 타쿠만 선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프로는 하나 그 타쿠만 선수 별 몇 개? 4개 반. 오. 엄청 기대를 많이 하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저는 또 공격도 좋아하지만 수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그 센터 라인에서 수비를 정말 잘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의 차이가 분위기를 되게 많이 그렇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비 능력만 봤을 때도 저한테는 되게 기대되는 올해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4개 반을 4개 반. 네. 네. 송지 위원은요? 저는 4개 주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사이좋게. 예, 충분히 네 개 반, 기대를 4개. 해볼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또 침착하더라고요. 그 네. 선수. 다음은 네. 드디어 그분을 영접을 해야 네, 되는 그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실 푸이그 선수. 정프로는 푸이그 선수 영입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셨어요? 되게 흥행은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잘하면 또 골치 아파지겠다. 다들 똑같이 예, 생각하는 예, 부분이죠. 두 번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예.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대 팀에서 푸이그 선수가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안다고 봐요. 그걸 노릴 거예요, 아마. 예, 감정을 자극시키려고. 예, 네. 신경전으로 자극을 시킬 수 있다. 이랬을 때 이 선수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래서 팀에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야구 IQ가 높은 선수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으로 가는 선수지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과시욕이 나타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 팬들 와서 이 선수가 이제 과거에 과시욕 많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거를 네, 자기가 맞아요.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성 들리고 그러면 약간 주체 못하는 그런 게 그렇죠. 있어요. 나는 홈런 150m짜리 홈런 치는 거 보여줘야지. 야, 나 어깨 여기서 노바운드로 분명히 우익수 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노바운드로 펜스 앞에서 내가 던지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런 게 먼저 앞서게 되면은 마치 20대 초반 그 젊은 나이에 다저스에서 데뷔하던 당시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본인이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이 선수는 정말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엄청난
몬스터와 같은 기록도 뽑아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 행동. 뭐 야구 타석에서 스윙 하나,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행동인데 네. 스윙 하나 하고 막 약간 이상한 뭐 포즈 취하고 약간 그 팀 분위기를 해치는 뭐 그런 이 행동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분위기를 누가 잡아줄 수 있느냐. 그렇게 또 안 하지는 않을 건데 네. 성적이 나도 할 거고 나지 않아도 할 건데 분명히 이거를 누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푸그리그 선수를 이끌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정우 선수나 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본인보다 일단 성적을 잘 내는 선수가 열심히 성적을 잘 내줘야지만 또 그 선수가 야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차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정프로는 푸이그 선수 내년 시즌 활약에 대해서 별점을 몇 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2개 주고 싶습니다. 아, 2개. 네. 정말 팀을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 수 있고 정말 마이너스로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력만 봤을 때는 최고죠. 하지만 실력이 이전에 좋은 또 선수가 또 첫 번째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일단 2개부터 네. 2개만 드렸습니다. 네. 홍지휘 위원은요? 저는 3개를 주는데요. 네. 이 선수는 정말 잘 풀리면 별 5개 받을 수 있어요. 별 뭐 마케팅적인 요소에 맞아요. 여러 기량에 가지로. 성적에 그렇죠. 30개 이상 팬들의 홈런 관심도도 치고, 예. 그렇고. 5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 그때 이 선수가 뭐 초반에 와서 뭐 열흘 만에 가겠다 이러진 않을 테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긴 낼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번 정말 수틀려 버리면 네. 어떻게 정말 튈지 모르는 선수잖아요. 그럼 별 하나입니다. 전 그 중간을 택하겠어요. 별 하나와 별 5개 사이. 그래서 3개를 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성민규 단장이 과연 어떤 선수를 데려올까? 예, 뚜껑이 열렸죠. DJ 피터스. 지금 여러 선수들이 100만 달러 계약을 했는데 이 피터스 선수는 총액이 68만 달러예요. 연봉 60만 달러에 옵션 8만 달러. 그런데 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선수를 텍사스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네. 이적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있었겠죠.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적료 포함하면 꽉 채워서 100만 달러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송재희 위원을 통해서 피터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LA 다저스 마이너 유망주 출신입니다. 이 선수의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쪽에서 어떤 최대 강점을 얘기할 때 콜린 카드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콜린 카드는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이너에서 30개에 가까운 홈런을 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다저스 산하의 루키리그부터 트리플 A까지 있는 전체 선수에서 가장 많은 최다 홈런을 기록한 적도 있는 파워가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이고요. 올해 이대호 선수가 아마 팀 내 최다 홈런으로 알고 있는데 17개인가요? 18개인가요? 그래서 치고 최다 홈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데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근우 프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지금 송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워 부분에서는 저도 이 허리 턴을 보면서 허리 턴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하지만 정확도가 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스윙 메커니즘을 봐서 과연 이 정확도를 와서 얼마큼 하는 거에 따라서 홈런 개수랑 타율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수비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성민규 단장님이랑 통화할 때도 외야수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네. 수비도 잘할까 좀 의문이 좀 들었어. 사직구가 넓어지잖아요. 네, 넓어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리 스피드나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성민규 단장이랑 통화할 때 느꼈던 부분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그래요?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근데 이제 이 선수 자체를 떠나서 이 롯데가 조금 이제 모든 걸 약간 변화를 시키나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느껴졌어요. 왜냐면 성민규 단장이 마차도를 처음에 데려올 때 이 선수에겐 방망이 기대하지 않는다. 유격수 정말 센터라인으로서 내야의 중심 해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비 능력을 갖춘 선수를 원한다고 해서 데려왔잖아요. 네. 그런 모습 충분히 작년에 보여줬죠. 보여줬고 올해도 그렇고 네. 작년엔 기대 이상의 타격 성적까지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를 과감히 뭐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포기한 보냈죠. 형태가 네.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뒷자리 유격수를 누가 맡을지도 저희는 사실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왜 일단 전준우 선수가 있고 손아섭 선수가 있어요. 손아 선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선수를 데려옴으로써 해서 손아섭 선수에 대한 압박감을 좀 피할 수도 있다. 롯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방인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 계약에서도 만약에 잡아 안 친다면은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건 순수하게 제 네, 네, 예상입니다. 네, 네. 정프로도 또 그에 동의하시나요? 손아섭을 안 잡는다 과정했을 때 이 그림은 저 생각에는 그림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네. 이 그림을 맞추려면. 맞추려면 손아섭 선수를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마차도 선수의 부분을 다른 선수가 메꿔줄 수조차도 미지수인데 네. 또 손아섭 선수의 그 자리까지 다른 선수가 못 메꿔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선수가 데려왔을 때는 손아섭 선수까지 계약을 시켜야지만 내년에 대권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별점 들어갑니다. 네. 정프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3.5 정도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네.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장타정은 뭐 롯데 사직구장이기 때문에 네네. 분명 홈런 개수는 증가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아마 정확도 부분에서 아, 조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지수라 가지고 네. 일단 3.5 정도. 네, 송재 의원은요? 저도 사실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우리 정프로 의견하고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도 통산 타율이 2할 오픈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군요. 또 흔히 얘기하는 슬러거 유형으로서 삼진도 적게 당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성건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메이저리그에서 장타를 치는 거로 판명이 돼 있는 선수예요. 마이너리그건 돼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고 삼진율이 높은 선수가 국내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터 선수는 그쪽에 살짝 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후하게 봐도 3.5 이상, 저는 솔직히 3.0 쪽에 좀 가깝습니다. 네, 정프로는 3.5, 네, 네. 홍재 의원은 3.0, 3점을 예, 별점을 줬습니다. 다음입니다. 빠른 공의 사나이 삼성의 알버트 수아레즈. 네. 예, 알버트 수아레즈 선수 이야기입니다.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 최대 총액 100만 달러의 조건으로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송재 의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제가 기억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데뷔한 팀이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고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네, 당연하죠. 그리고 처음에 정말 기대가 컸어. 왜냐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선수가 데뷔할 당시에 선발 로테이션에 빠른 볼 던지는 투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아레즈가 나타났는데 90마일 후반대에 공을 던지고 그리고 그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치고는 컨트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싹 사라졌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발로 오래 던질 투구폼이 조금 투구폼에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데뷔하는 시점 자체가 마이너에 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단 네. 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샌프란시스코도 이 선수에게 더 이상 미래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일본으로 갔잖아요. 일본으로 가서 3년 뛰는데 일본의 성적은 무난했어요. 무난했지만 이 선수의 하나의 내구성 문제. 계속 대두가 됐었거든요. 이 선수가 꾸준하게 하여튼 선발 로테이션으로 잘 갈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프로 의견도 들어볼게요. 일단 영상을 봤을 때는 우리 송재기 선수께서 얘기하신 부상 위험은 있는 투구 폼이기는 합니다. 근데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위협적인 피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크로스가 돼서 나오는 느낌에 지금 처음에 왔던 데스파이네 선수의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네. 데스파이네 선수보다 좀 더 볼을 더 편안하게 던진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적응을 잘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구성 문제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기본 10승 정도는 넘게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던지게 되면은 이제 부캐넌 선수하고 이제 1, 2선발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등판한 경우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도움이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가 한 시즌을 풀로 선발로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뷰캐넌 선수랑은 또 일본에서 같은 팀에서 그렇죠. 한 시즌을 뛰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뷰캐넌 선수가 계약만 한다면, 재계약만 한다면 네. 아마 수아레즈 선수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예, 뭐 만약에 재계약 못 한다면 모르죠. 그러네요. 진짜. 네, 아직 모르네요. 삼성 입장에서는 뭐 뷰캐넌과 수아레즈 선수,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 당연히 그렇게 그런 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선수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먹으면은 157, 8km를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타자들에 주는 압박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투수가 크로스로 선발 투수가 던지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타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삼성이 재계약 카드를 당연히 꺼내겠죠. 당연히 꺼내야죠. 네네. 왜냐하면 올해 정말 아쉽게 진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뷰캐넌 선수가 필요로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아레즈 선수가 원투펀치를 구성하고 지금 삼성 자체가 그림이 너무 좋고 네. 투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 수아레즈 선수가 내구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등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선수가 또 메꿔줄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뷰캐넌 선수만 계약된다 그러면 내년에 삼성 마운드 정말 무섭습니다. 네. 뷰캐넌과의 재계약 또 FA인 백정현 선수. 잡아야 될 것 잡아야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최채영 선수가 올해 조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 네. 그래도 군대도 입대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백정현 선수를 잡아야지 맞습니다. 전체적인 로테이션에 그나마 좀 짜임새가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별점 들어갑니다. 네. 정프로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는 4점. 네. 예, 저는 3.8을 주고 싶으니까 거의 4에 가깝다. 네.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아, 근데 참 애매한 게 저 이 선수 진짜 네. 걸리는 거. 걸리는 건 아까 부상?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내구성. 네. 예, 내구성 때문에 4점을 깔끔하게 딱 주고 싶은데 그게 자꾸 이게 좀 걸리네요. 그러면 내구성이 보장이 된다면 당연히 4점 이상. 4점 받을 수 있다. 4점 받을 수 충분히 있다. 받을 수 있다. 똑같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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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수아레즈 선수 내년 시즌 4점 이상 받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KT의 헨리 라모스 선수입니다. 사실 라모스 선수가 KT에서 발표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키움이냐, 맞아요. 네. 하나냐, 이 선수를 데려갈 팀이 과연 어딜까. 그런데 와,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통합 우승을 한 팀이 제일 빨리 서둘렀네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일찍 움직였고 이제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호잉 선수 좀 안 된 마음이 있어요. 예, 본인이 희생도 많이 했고 네. 이제 이러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제 호잉 선수가 합류해서 진짜 초반에 슬럼프가 상당히 깊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제가 볼 땐 KT가 그때부터 준비를 좀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모스 선수는 마이너리그 베테랑이에요. 마이너에서 12년을 보내고 정말 애리조나 데뷔를 했는데 마이너에서 검증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년 전부터 국내 구단에서 계속, 네. 계속 좀 하마평에 좀 오르내리고 관심을 줬던 선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적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제 마이너에서 그만큼 길게 있었는데 못 올라왔다는 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 선수가 초반에 좀 성적이 많이 못 쫓아오고 한마디로 레벨을 매년 꾸준하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던 선수입니다. 이 초창기 때 마이너리그 성적하고 최근 들어서 마이너리그 성적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무난한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정프로. 네. 네. 라모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수비 부분도 좋고 주루 부분도 좋고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타석에서의 이 타격 능력이 힘이 파워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타석에서는 조금 파워스윙은 안 나오지만 좀 정교한 느낌, 컨택 능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타석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시선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떤 볼인지 대처를 잘하겠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BO 온다 그래도 제일 빨리 적응할 것 같은 선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헨리 라모스 라모스.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나온 외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적응력은 제일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점 가보겠습니다. 네. 네, 정프로부터 시작하시죠. 저도 4.5점 드리고 있습니다. 4.5. 네. 아, 네. 저는 네. 4를 네, 네. 4를 뭐 4.5를 준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부족한 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해 우승팀이 KT 위즈에 또 우승이라는 메리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우승팀에 와서 본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네. 공수주, 스위치 히터 모든 뭐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에서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구를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4.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고르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오랫동안 먹었던 선수고 그러면서 어쨌든 본인은 뭐 이런 선수들은 꿈은 역시 하나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내가 데뷔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인데 네. 어쨌든 올해 그걸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현실적인 면을 선택을 했다고 봐요. 이제 자기 나이상 메이저리그 올라가도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은 국내 야구에 대한 좀 충성도 또 그런 네. 자세가 충분히 네.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역시 저도 이 라모스는 한번 내년에 지켜볼 만한 푸이그만큼의 그런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은 SSG의 케빈 크론 선수입니다. 케빈 크론 선수가 어떻게 보면 SSG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 영입 관련해가지고요. 네. 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팀 선수들을 쫙 지금 읊었잖아요. 네, 다 네. 한번 훑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케빈 크론 선수의 무게감이 살짝 떨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 히로시마 도요카프에 입단을 해서 42경기에 출장했다는 거는 뭔가 부상이 있었다거나 부진했다는 거겠죠.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그냥 제2의 제미 로맥이다. 포지션도 같고 네. 역시 로맥도 한 방이잖아요. 네. 로맥의 유형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 한 방에 의존한 그런 야구를 펼치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프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예, 제가 뭐 예. 평가를 하기 좀 어렵지만 정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힘이 좋다고 해서 네. 홈런을 잘 친 것도 아니지만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 데이터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공력을 왜냐하면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도 KBO 리그에 와서 성공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공의 여부는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추신수한테 달려 있다. 왜냐하면 또 나오나요? 왜냐하면 수신수 선수가 또 KBO 리그를 올해 또 1년을 뛰었고 또 워낙 또 매직을 엄청난 네. 큰 선배이기 때문에 수신수 선수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단점인 부분을 분명히 신수한테 많이 의지하면서 많이 배워나가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는 되게 물음표라 가지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되게 또 무서운 타자로 변할 수 있다는 또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물음표입니다. 저도 이제 추신 선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추신 선수가 올해 처음 왔고 근데 로맥은 이미 5년차 선수였어요. 그렇죠. 국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맥은 이미 국내하고 다 적응을 마친 선수고 잘 아는 선수인데 지금은 추신 선수가 1년밖에 안 뛰었지만 원래 국내 출신 선수고 케빈 크로는 물론 일본에서 있었지만 또 국내하고 일본과 다른 분위기가 그렇죠.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의지할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케빈 크론 선수 입장에서도 메이저리그 16년 뛴 추신 선수 그리고 또 1년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의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추신 선수도 이제 아마 많은 좀 도움을 그럼요.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팀 성적을 위해서는 이 선수 살려가야 됩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크론 선수 입장에서는 추인 선수가 있는 팀에서 뛰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행운이죠. 큰 영광이죠.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자, 별점 마지막으로 별점 가죠. 네, 케빈 크론 선수 정프로는 몇 점을 주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에 물음표라고 했기 때문에 2.5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 1.5. 아, 네. 네. 추인 선수는 딱 가운데로 그냥 정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절반을 네, 이렇게 절반을 뜯겠군요. 뜯겨서 추신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의지 진짜 많이 할 겁니다. 네.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흰 도화지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신수라는 화가가 그림을 어떻게 잘 만들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선수의 별점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을 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5인데 거기 말씀하신 추인수란 요소가 0.5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탓입니다만은 그냥 3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각 팀마다 정말 필요한 선수를 뽑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시즌을 지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중간에 어떤 선수는 뭐 교체가 돼서 그렇죠. 예,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데 지금 거론된 모든 선수들은 내년 시즌 끝까지 그 팀과 소속팀과 동행을 계속 이어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군의 야구 이슈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